정보적인 탈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회 기출된 문제들 중에서 네트워크 파트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4과목으로 편입이 되면서 운영체제랑 네트워크가 4과목으로 편입이 되면서 양이 확 줄었죠. 안 나오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안 나오는 문제들을 막 머리 싸매고 이것들을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없으니까 그냥 혹시라도 나올 거에 대비해서 그냥 문제를 통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OSI 7계층이라든지 TCP/IP 4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고 쓸데없는 것들 뭐 위상 변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굳이 모르셔도 된다.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통으로 암기해가지고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 기사에서나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라서 요즘에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그런 문제들은 출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문제는 나오죠. 이런 문제. 자, 1번. OSI 7계층에서 단말기 사이의 오류 수정과 흐름 제어를 수행하여 신뢰성 있고 명확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계층은 자, 일단 OSI 7계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 응표, 세전, 내대물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응표, 세전, 내대물 자, 이렇게 있는 거고 응용계층, 표현계층, 세션계층, 전송계층, 네트워크계층, 데이터링크계층, 물리계층 자, 이런 식으로 있다. 자, PDU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PDU라고 하는 거는 전송되는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응용계층하고 표현계층하고 세션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 전송계층에다가 데이터를 놓고 앞에다 헤더를 붙이게 되면 얘를 보고 뭐라고 한다? 세그먼트라고 하는 거고 자, 여기는 세그먼트를 내려서 헤더를 붙이게 되면 얘를 보고 패킷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패킷을 내려가지고 자, 여기다가 헤더를 붙이게 되면은 얘를 프레임이라고 한다. 이런 PDU 단위들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자, 특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각각의 계층의 특징들 응용 계층은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표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라든지 데이터의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 건데 안 나와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세션 계층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확립하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송 계층 같은 경우에는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송 계층을 사용을 하는 거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전달만 하는 역할이에요. 빠르게 전달만 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된다. 그래서 비신뢰성 그리고 그 비연결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게 네트워크 계층이 되는 거예요.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노드들 간에 그런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 되는 거고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데이터들을 1과 0으로 쫙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물리 계층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징들 알아두셔야 되고 장비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자, 물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리피터라는 거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리고 허브 여기서 얘기하는 허브는 더미 허브 멍청한 허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NIC 얘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그러니까는 랜선 들어가는 거 그거 카드를 얘기하는 거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 그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스위치라든지 아니면은 브릿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네트워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라우터라는 거를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라우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미국에 있는 존한테 어떤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빠르게 전달하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는 게 라우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장비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보처리 기사 실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이 문제 보게 되면은 단말기 사이에 오류 수정하고 흐름 제어를 수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류 제어하고 흐름 제어를 수행하는 거는 데이터 링크 계층하고 자, 그리고 전송 계층 두 계층에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에는 인접한 컴퓨터들 그 우리 집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는 그 랜으로 묶여져 있는 그 내부에서 그 인접한 그 공간에서 여기서 오류 수정하고 흐름 제어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단말기 사이라고 그랬잖아요. 단말기 사이는 포인트, 그러니까는 양 종단 간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전송 계층에 대한 설명이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문제는 꼭 맞춰주셔야 돼요.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IPv4에서 IPv6로의 천위 전략 중 그 바꾸는 거 전략 중 캡슐화 및 역캡슐화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우리는 IPv4 체계를 쓰고 있는데 이제 고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점 IPv6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것들은 이제 전환을 해줘야 되니까 같이 공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게 듀얼 스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터널링이라든지 그리고 헤더 변환, 주소 변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듀얼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를 다 지원하는 거예요. 그 장비가 IPv4도 지원하고 IPv6도 지원하고 그것들을 다 지원하는 게
듀얼 스택이라고 하는 거고 헤더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는 주소 변환, 헤더 변환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말 그대로 헤더를 변환하는 거예요. 헤더를 변환하는 거고 맵 어드레스 이런 거 없어. 맵 어드레스는 아예 없다. 자 그리고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는 싸서 보내는 거죠. IPv6 그 내용을 IPv4에다 싸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싼다라고 했을 때 캡슐화, 역캡슐화 이런 것들이 되는 거니까 터널링이 요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번 터널링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듀얼 스택이라든지 주소 변환이라든지 그리고 터널링이라든지 요거 종류들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영어로도 실기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요것들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오케이.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광대역 통합 네트워크에서 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토콜이 아닌 것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도 정보통신 기사에서나 나올 그럴 내용들이고 예전에는 20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출제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자 그리고 네트워크하고 운영체제하고 하나의 과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출제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래서 VoIP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 IP 그 인터넷 전화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이 아닌 거 찾아보면은 R2CAS 요거예요. 요거 혹시라도 문제 나오면은 그냥 통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유선전화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유선전화에서. 그래서 3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얘는 예전에 쓰다가 그냥 안 쓰는 거고 요즘에는 SIP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 이렇게 그냥 모르셔도 돼. 그냥 문제하고 답하고 통으로 암기하시면 된다. 오케이.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연속적인 신호파형에서 최고 주파수가 W일 때 나이키스트 표본화 주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키스트, 나이퀴스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배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2배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W라고 그랬으니까 EW가 된다. EW 찾아보면 요거만 되는 요게 EW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간의 음성이 뭐 2000Hz에서 2만 Hz까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2만 Hz에다 2를 곱해 가지고 4만 Hz를 만드는 거. 그래서 2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스트 2 곱하면 된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요런 문제는 안 나와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호스트의 물리 주소를 통하여 논리 주소인 IP 주소를 얻어오기 위해 사용되는 프로토콜은 얘 같은 경우에 나오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물리 주소를 통해서 논리 주소인 IP 주소를 얻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자, IP 주소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맥 주소, 맥 어드레스의 주소를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고 했죠? ARP라고 했고 맥에서 IP로 바꾸는 거를 뭐라고 했죠? RARP라고 그랬죠. RARP라고 한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자, 여기 있는 ARP라는 게 있고 RARP라고 있는데 IP에서 맥 어드레스로 바꾸는 거는 ARP가 되는 거고 맥 어드레스 물리 주소에서 논리 주소로 바꾸는 거는 RARP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물리 주소를 통해서 논리 주소의 IP를 얻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 주소를 통해서 논리 주소의 IP를 얻어온다고 그랬으니까 RARP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 RARP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ICMP나 IGMP나 ARP나 RARP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네트워크 계층에 들어가는 건데 ICMP 같은 경우에 내가 가다 못 갔어. 그럼 나한테 못 갔다라고 통보를 해주는 거고 IGMP 같은 경우에는 그룹 관리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그룹들이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 뭐 이렇게 빠지고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게 IGM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다. ARP 같은 경우에는 IP를 이용해서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오는 거 그리고 RARP 같은 경우에는 맥 어드레스에서 IP 주소를 가지고 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이런 거 나와요. 잘 나와요. ARP, RARP. 이건 실기에서도 잘 나오니까는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얘도 정보통신 기사에서 나올 법한 내용이고 자, 6번 팔진 PSK 변조 방식에서 변조 속도가 2400보일 때 정보 신호의 속도는 몇 비트인가? 자, 지금 보면은 뭐 PSK 변조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데이터를 여기 있는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그런 방식을 여기 있는 PSK라고 하는 건데 방식 많아요. 그런 것들은 뭐 ASK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PSK 같은 경우에는 그 4진이라는 게 있고 쿼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 쿼드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은 4예요. 자, 그리고 8진도 있고 16진도 있고 32진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의 몇 승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4 같은 경우에 2의 2승이 되는 거고 8 같은 경우에 2의 3승이 되는 거고 16 같은 경우에 2의 4승이 되는 거고 32는 2의 5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8진 PSK 변조 방식이라고 그랬으니까 8진 PSK 변조 방식은 3비트를 이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3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데이터를 변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럼 3 곱하면 되는 거예요. 3 곱하면 여기에 보가 2400보라고 그랬으니까 2400보에다가 3을 곱하게 되면 몇이다? 뭐요? 7200이지. 7200. 2400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 7200이 된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7200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왜 보가 뭐고 뭐 신호 속도가 뭐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팔진이다. 그럼 2의 몇 승이에요? 2의 3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3 곱하면 되는 거예요. 2400보에다가 3 곱하면 되는 거고 16진 PSK다 라고 했을 때는 2의 4승이잖아요. 그러니까 4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2400에다가 4를 곱하면은 답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거의 통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냥 팔진이다. 그럼 8을 곱하는 게 아니라 8을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2의 몇 승인지 그거 3승이니까 그 3을 곱해가지고 7200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오케이. 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패킷 교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데이터 교환 방식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데이터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전용 회선을 이용하는 거하고 자, 그리고 교환 회선을 이용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전용 회선을 이용하는 거는 내가 미국에 있는 존하고 데이터 통신, 뭔가 통신을 할 때 그냥 미국에 있는 존네 집까지 통신 선로를 쭉 깔아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은 교환 회선 방식이 되는 거죠. 자, 교환 회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회선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고 축척 후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회선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러분들이 뭐 영화, 뭐 장군의 아들 이런 거 보면은 막 집에서 전화를 한 다음에 종로경찰서 바꿔 그러잖아요. 그럼 전화국에서 종로경찰서하고 우리 집하고 딱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회선 교환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 몇 대 없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축척 후 교환 방식이에요. 자, 축척 후 교환 방식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얘는 패킷 교환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패킷 교환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고 메시지 교환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모았다가 처리하는 거. 물론 축척 후 교환이 모았다 처리하는 거긴 하지만은 얘는 실시간으로 하기가 조금 힘든 거예요. 그게 이제 메시지 교환 방식이라고 한다. 자, 패킷 교환 방식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얘는 가상회선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데이터그램 방식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가상회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회선 교환 좋잖아요. 한번 연결이 되면은 그냥 계속 그 통신할 수 있으니까 가상으로 그런 것들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TCP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상으로 연결을 해놓고 그때부터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를 가상회선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데이터그램 방식 같은 경우에 그냥 뻑 뛰어가지고 확 던지는 거 그걸 보고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패킷 교환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은 찾아보도록 할게요. 데이터그램 방식과 가상회선 방식이 있다.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거고 메시지 한 개를 복사하여 여러 노드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멀티캐스팅이 되는 거죠. 멀티캐스트 여러 군데로 쭉 보내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패킷 교환 방식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7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가상회선 방식은 연결 지향 서비스라고 한다. TCP, 그러니까는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지향하는 거예요. 연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니까. 자, 축척 교환이 가능하다. 축척 후 교환 방식이니까 오케이 그림 딱 그리면은 여기 있는 7번의 정답은 2번이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얘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자 일단 그림 딱 그리면은 데이터그램 방식하고 가상회선 방식이 여기 있는 패킷 교환에 들어가는구나. 자, 가상회선 방식은 연결 지향 서비스. 아까 여기 있는 TCP고 어떻게 보면 UDP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자 그리고 축척 후 교환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만 딱 그리면은 정답이 2번이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자, 8번 보도록 할게요.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변조 방식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는 조금 나오기는 어려운 문제긴 하지만은 얘는 이제 정보통신 기사에서 나오는 거지만은 자,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자, AN 같은 경우에는 진폭 변조예요. 진폭 변조. 자, 그리고 FN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 변조. 자, 그리고 PN 같은 경우에는 위상 변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AM이라든지 FM이라든지 PM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해 주는 그렇게 변조하는 방식이 되는 거고 여기는 TM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2번 TM이 정답이다. AM, F 이거 여러분들 라디오에서 AM, FM 그거 맞는 거예요? AM, FM 똑같은 거예요. 그 AM, FM, PM이라는 게 있다. 오케이.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딱 여기까지만. 자, 9번도 마찬가지예요. HDLC 프레임의 구조가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얘는 거의 필기에서만 나올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요한 거는 가장 뭐 앞에하고 맨 뒤에하고는 플래그가 들어가요. 맨 앞에하고 맨 뒤에는 나 처음이다, 나 끝이다 라고 하는 플래그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플래그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플래그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느냐 어디다 보내야 될지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건 어드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드레스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어문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컨트롤. 얘는 컨트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처음에 어드레스 들어가는 거고 컨트롤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요 끝에 얘는 프레임 체크 세그먼트. 그러니까는 얘를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이런 프레임 체크
시퀀스 이런 것들, 세그먼트 시퀀스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여기 있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 순서를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건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냥 딱 요것만 알면 되니까 그 맨 앞에하고 맨 끝에는 플래그가 들어가는 거고 나 처음이다, 나 끝이다라고 하는 플래그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게 그 주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보낼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컨트롤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뒤에 뭐 세그먼트 이건 필요 없어. 자 이렇게 S가 들어가게 된다. 뭐 체크할 수 있는 거 체크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192.168.1.0 사이더 표기법으로 24 네트워크를 FLSM 방식을 이용하여 6개의 서브넷으로 나누고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 자 이때 서브네팅된 네트워크 중 5번째 네트워크에 2번째 사용한 가능한 IP 주소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처리 기사에서 실기에서도 나왔어요. 2022년도 2회 3회 연속으로 출제가 됐는데 서브넷이 어려워요. 사실 예전에는 포기하고 갔어. 저도 포기하고 갔어요. 사실은 저도 포기하고 시험을 봤는데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는 실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필기부터 연습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자 보면 얘도 특강으로 있어요. 자 보면은 여기에서 뭐 FLSM 방식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정으로 나눴다라고 하는 쓸데없는 얘기고, 그리고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예전에는 서브넷을 나눌 때 그룹을 나누는 거거든요. 서브넷이라고 하는 건 그룹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그룹을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눴을 때 맨 앞에 그룹하고 맨 뒤에 그룹 같은 경우에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IP가 모자르잖아요. 이거 버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해서 얘도 사용하고 얘도 사용하고 그룹으로 나눴을 때 네 개를 다 사용한다라고 하는 게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그런 문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얘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기본 디폴트가 IP 서브넷 제로를 적용한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문제가 출제가 되진 않을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FLSM 방식이라든지 IP 서브넷 제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된다. 여기서 의미를 둬야 될 거는 5번째 네트워크에 2번째 사용은 가능한 건데 6개의 서브넷으로 나누래요. 자, 지금 사이더 표기법으로 24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 네트워크 아이디를 사용을 했고 뒤에 여기 있는 옥텟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자, 8개의 그런 비트로 나눠져 있는데 6개의 서브넷, 6개의 회사에다 할당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는 만약에 1개 비트를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경우의 수가 1하고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1개 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썼을 때 2개 비트를 쓰게 되면은 00이 나오는 거고 01 나오는 거고 10이 나오는 거고 11이 나오는 거고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 D라는 회사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6개에다 나눠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은 3개의 회사, 3개 여기 있는 3개 비트를 쓰게 되면은 000이 나오고 001 나오고 010이 나오고 011이 나오고 1씩 더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개가 나오는 거죠. 2의 3승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6개의 회사에다가 나눠줄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3개 비트 여기 있는 3개 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연습장이 있나? 없네. 없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은 자 여기서 자 그러면은 3개 비트를 쓴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경우의 수를 찾아야 돼요. 경우의 수. 000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001이라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고 1씩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010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0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00이 되는 거고 101이 되는 거고 쭉쭉쭉쭉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1씩 더해주면 된다. 자 1씩 더할 때 지금 5번째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5번째 네트워크. 얘가 첫 번째 네트워크예요. 2번째 네트워크, 3번째, 4번째, 5번째. 5번째 네트워크는 100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100으로 시작하는 그런 회사이다. 그러면은 100이라는 걸 이렇게 두고 여기 있는 마지막 그 옥텟에 있는 그 비트가 8비트라고 그랬는데 앞에 3비트는 네트워크 아이디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5비트를 이용해서 호스트 아이디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호스트 아이디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100이라는 회사에다 나눠줬어요. 5번째 회사에다가 100이라는 거 줄 테니까 나머지 5개를 가지고 네가 알아서 니네 회사에다 컴퓨터 꽂아. 그게 여기 있는 호스트 아이디를 구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5개를 가지고 가장 작은 수는 뭐예요? 가장 작은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8개 비트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니까 가장 작은 수는 얘가 되는 거고 가장 큰 수는 1, 0, 0으로 시작하면서 가장 큰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얘는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못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1, 2, 4, 8, 16, 32, 64, 128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로 100으로 시작하면서 그 1이 들어가 있는 거 요거 다 0이 있으니까 얘는 128번부터 그러니까 5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28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가장 큰 수는 1, 2, 4, 8, 16, 32, 64, 128 요것들 1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다 더해주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더했을 때 20이 되고 이렇게 더했을 때 30이 되고 이렇게 더했을 때 31이 되는 거니까 128에다가 그리고 31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9가 되고 5가 되고 1이 되고 159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59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요거 지우고 159까지. 그러니까 5번째 회사 같은 경우에는 128번부터 해가지고 159번까지 그 번호를 할당받은 다음에 그 꽂을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에다가 호스트 아이디를 할당할 수가 있다. 128번부터 159번까지 이렇게 할당을 받게 된 거고 자, 여기서 첫 번째 IP 128번은 못 써요. 그리고 159번도 못 써요. 128번 같은 경우에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얘는 사용할 수가 없고 159번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브로드캐스트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브로드캐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 그룹 안에 있는 것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다 던질 때 쓰는 거. 그래서 맨 앞에 있는 128번하고 159번은 사용할 수가 없다. 자, 지금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5번째 네트워크에 2번째 사용 가능한 IP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128번부터 시작하니까 128, 그 다음에 129, 첫 번째, 두 번째, 아싸! 딱 나왔네. 129 나왔네. 예, 정답 오답이죠. 왜냐하면은 128번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트워크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0번이 얘가 2번째 사용 가능한 IP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0번 이게 정답이 되는 거고 브로드캐스트 IP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192.168.0.159번이 되는 거죠. 159번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있으면서 브로드캐스트 IP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얘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얘도 159번하고 128번은 사용할 수가 없다. 얘는 네트워크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고 159번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 IP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3번이 되는 거고 서브넷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강 찍어 놓은 거 있으니까 혹시 모르겠다,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서브넷 특강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어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는 그냥 문제를 통으로 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정보통신 기사에서만 나올 법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로 혹시 나올 것들을 대비해 가지고 필기에서만 혹시 나올 거를 대비해 가지고 문제하고 답만 외우시는 거지 이것들에 대해서 뭐 위상 편의 변조가 어떻고 뭐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조하고 그거는 19년도까지 나왔던 문제들이고 지금은 20년도부터는 그런 문제들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나온 것들 여태까지 기출되었던 것들만 그냥 문제답 형태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